늦은 밤 한 술집 안에서 두 남성이 웃으면서 술잔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서 있고 그 옆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술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던 그 남성입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누명 뒤에 감춘 거짓말입니다. 자, 2018년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졌을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그 판단을 좀 구하고자 오늘 이 사건을 준비했는데, 자, 비극은 도로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는 2018년 9월 24일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서초대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시속 100km로 달려오던 마주하던 택시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으면서 차가 두 바퀴를 굴렀고요. 이 충격으로 탑승해 있던 그 차량에 탑승해 있던 한 남성이 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차에서 또 다른 남성이 또 상대적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멀찍이 서서 도로 위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탑승자를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차량에 저 두 남성이 타고 있었고 한 명이 튕겨져 나와서 사고로 쓰러져 있는데도 자, 그 남성은 다른 남성은 구호 조치 없이 그냥 갔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남성은 당시 24살이던 이 씨였습니다. 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이 씨는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지만 제때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서 중태에 빠졌는데요. 결국 사고 발생 약 20시간 이후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변 CCTV를 정밀 분석을 해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의 신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바로 사고 직후에 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망쳤던 25살 조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는 숨진 이 씨의 고등학교 선배였다고 합니다. 한 살, 1년 선배인데 도대체 왜 죽어가는 후배를 눈앞에 두고 현장을 이탈한 거죠? 자, 조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둘 다 사실 술을 좀 마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남역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시던 중에 이 씨, 사망한 이 씨가 자신의 차 키를 몰래 가지고 와서 그 차를 갖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알고 보니까 이 씨가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경찰이 좀 이상하다, 수상쩍게 생각하고 CCTV라든지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은 운전자가 이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발생 2분 전에 조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에어백에 묻은 혈흔도 조 씨의 DNA였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2달 만에 운전자가 이 씨가 아닌 조 씨라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망친 1년 선배 이 조 씨가 본인이 운전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고 사망한 고등학교 후배한테 운전 저 녀석이 한 거였어요.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 죽은 이를 2번 정도 죽이는 정말 아주 사악한 이 선배 배신 행위입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본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처벌이 두렵다고 했는데요. 숨진 이 씨는 전역을 불과 2달 앞둔 해군 병장이었습니다. 당시 포상 휴가를 받고 나와 고등학교 선배였던 조 씨와 지인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이들이 마신 술의 양을 파악해 역추산한 결과 조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안산에서 서울 강남역 부근까지 그대로 질주했던 것인데요.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조 씨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벼운 찰가성을 입었지만 안타깝게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 씨는 창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결국 안타깝게 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 씨가 후배를 이 씨의 도로에 방치한 사이에 뒤늦게 한 시민이 쓰러진 이 씨를 발견했고 그제서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일시적인 기억 상실 때문에 내가 운전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이게 도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변명 앞에서 가장 가슴이 찢어진 건 바로 이 숨진 이 씨의 가족들이었는데요. 유족에 따르면 조 씨는 이 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잘 따르던 선배였고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이 조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가장 이 고인이 믿고 따르던 선배였는데 세상에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음주운전했다고 뒤집어 씌우기까지. 그리고 또 제가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기억이 안 나.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그걸 납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일단 조 씨에 대해서는 도주치상, 도주치사, 음주 사고 미조치까지 혐의로 법정에 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명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고 반성의 필요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6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게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또 이게 가볍다 이렇게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 조 씨가 입장을 바꿉니다. 범행을 시인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일체도 시인하고 있고 또 초범이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징역 6년을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 범행을 시인했다는 게 그냥 감형받으려고 한 거지 진짜 반성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게다가 가족들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저런 거짓말하는 바람에 피의자인 이 씨 교통사고로 사망했잖아요. 예. 안 해도 될 부검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형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범죄자 어떻게 보면 악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 출소 예정인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죽은 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 이 사고 현장 사진을 봤는데요. 일하면서 많은 현장을 제가 마주했지만 이번만큼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가해자 조 씨는 신고는커녕 거짓말로 후배한테 누명까지 씌웠는데요. 이런 사람이 받은 형량이 고작 6년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런 구급차 오기 전까지 이런 그들 피해자분들이죠. 함께 같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저한테 하는 말들이 늘 같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또 한 말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이런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절대 저는 알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오늘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요. 음주운전은 정말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실수로 포장할 수 없는 너무나도 뻔한 예측 가능한 의도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음주운전 처벌 더욱더 반드시 더 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2019년에 6년형을 받았으니까 이미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이니까요. 지금 나왔을 수도 있고 6년형이다. 글쎄요. 지금이라면 이거 거의 살인에 준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이 조금 약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6년형으로 뭐 확정이 되고 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사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이 윤창호법이 나오기 전이었어서 아무튼 뭐 이런 좀 약한 처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